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뭐 누구나 예상했겠지만 오늘 드디어 갤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별로 놀라운 건 아니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죠. 오늘 10월 5째 주 갤럽 조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어저께 녹취 공개가 있었잖아요. 명태균과 윤석열의 녹취 공개. 그래서 윤석열이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저께 오늘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이제는 탐욕이라는 말을 누가 꺼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런데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는요. 어제 있었던 그 녹취 정황이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보면은 29일, 30일, 31일인데 마지막 날 하루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하루도 이게 얼마큼 박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반영이 별로 안 된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지지율 지난주에 비해 갖고 겨우 1%지만 수치는 1%지만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장벽 10%대의 장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요번에 긍정평가 우리가 보통 긍정평가를 지지율로 보니까 19% 부정은 72%. 야, 이 기가 막히죠. 이러면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을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 19%가 다음 주에 가면 제가 볼 때는 15% 밑으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왜 그러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세부적인 내용. 마이클린 감사합니다. 연속방송 신기록 갱신 축하 감사합니다. 지금 사무리와 윤석열이 신기록 갱신을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사무리는 쉬지 않고 하는 방송, 윤석열은 쉬지 않고 떨어지는 지지율. 사무리와 윤석열이 지금 연속 갱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지율이 심각한 게 지금 잘하고 있다가 19% 나오지 않았습니까? 19%? 그런데 원래는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19%를 지금 누가 지탱해 주는 거냐? 대구 경북이 아니에요. 만약에 19%를 지금 대구 경북이 지지해 주고 있는 거라면 이 19%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 22%, 서울이 더 높아.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이 29예요. 사실은 지금 지지율보다 더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대구, 세종, 충청이 29%여갖고 19%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심지어 대구, 경북이 18%입니다. 부울경이 22%고.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어저께 나왔던 녹취록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다 하락할 수 있죠. 특히 지금 대전, 세종, 충청이 29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좀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율이 10% 이상 뚝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에서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대구 경북에서 요번에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지율 너무 떨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야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그래도 윤석열 우리 대통령인데 지켜줘야지 해가지고 다음 주에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이렇게 또 보수가 응집해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대구 경북은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 지역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이것도 그 뭐라고 할까 분위기가 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19% 떨어지는 바람에 그 분위기 때문에 이 분위기 몰아가지고 더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 다음 주에 그래서 정말 갤럽 기준으로 1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15%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4% 차는 거의 안 떨어지니까. 저는 그런데 굉장히 과감하게 예측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 19% 떨어진 게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상당히 불안한 거. 대구, 대전, 세종, 충청이 지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게 높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뚝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50대, 60대, 70대에서도요 긍정이 부정보다 낮아요.
60대 같은 경우는요, 긍정 24, 부정 66. 야, 차이 보십시오. 40% 차이, 40%. 70대는요, 70대도 긍정이 41이고 부정이 47이에요. 더 놀라운 건 뭐냐?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부정과 긍정이 같아요. 같아. 야, 대박이죠. 대박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재밌는 건 뭐냐면, 생활 수준이 지금 보니까 상, 중, 하 모두 다 10%대인데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윤석열을 26%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윤석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1위가 김건희 문제예요. 김건희 문제. 지난주에 이어가고 김건희 문제. 그리고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도 안 좋은 게 지금 우리가 김건희 문제만 얘기를 했지 윤석열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상병 같은 거 다 있지만 윤석열 문제는 사실은 좀 김건희 때문에 가려져 있었거든요. 김건희에서 이게 어떻게 윤석열로 연결될지가 관건이었는데 야, 어제 갑자기 그냥 바로 윤석열 이 녹취가 나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부정평가와 다른 또 다른 이유가 등장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는 지지율이 엄청나게 폭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오늘 여론조사가 갤럽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문화일보는 누가 봐도 친여당, 친윤석열 언론이라고 봐야겠죠? 전 그렇게 봅니다. 사설을 보면 알아. 사설을 보면 이 언론이 친여당인지 친야당인지 뭘로 알 수 있는 거냐면 사설로 알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뭐 당연히 여당이고 친윤석열이죠. 그런데 그 문화일보가 창간 33주년 기념으로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론조사 기간이 언제냐? 27, 28일이에요. 27, 28일. 어제 있었던 그 녹취 공개는 아예 포함이 안 됐어. 아예 포함이 안 됐는데 윤석열 긍정 지지율 몇 나왔냐? 17%. 17%. 야, 이제 10%대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분위기 타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10%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 분위기 알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런 분위기 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제 조만간 뭐 리얼미터부터 시작해갖고 MBS 지금 좀 한 번씩 그래도 주말에 한 번씩 주말에 나오는 언론사 있잖아. 이제 다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지요. 17이 웬 말입니까? 17이. 17.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와중에 오늘 운영위 국정감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정진석이 윤석열 지지율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 하는데 뭐라고 해요? 고민정의가 오늘 윤석열 지지율 관련해갖고 정진석한테 물었어요. 정진석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그게 심각성을 알고 있다. 알고 있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냥 참 안타깝다. 송구스럽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고 끝내면 돼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나마 윤석열을 옹호하겠다고 한 얘기가 뭐냐? 높은 지지도가 물론 아니겠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직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지 않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과연 정진석이가 윤석열 도와주는 말 맞아요? 도와주는 말 맞습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굳이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송구하다고 끝내야 되는 거지. 기시다도 15%, 13% 나왔잖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기시다 어떻게 됐어요? 기시다 쫓겨났어요. 그거 몰라? 기시다 쫓겨났어. 결국. 난 너무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기시다를 예를 들면서 기시다도
지지율이 13,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고 있어. 아, 그래서 쫓겨났잖아, 기시다. 나는 이 정진석이가 윤석열 쫓아내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사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기시다 얘기를 하면서, 아, 기시다도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러고 있어요. 아, 기시다는 쫓겨났잖아. 그래서 쫓겨났잖아. 지금 기시다 어디서 뭐 하고 있냐? 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그런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박근혜 탄핵 때하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처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해. 지금 시기적으로도 아까 우리 마이클님이 아니 우리 윤원일님이 11월은 탄핵의 계절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래요. 박근혜도 11월 달부터 완전 흔들렸던 거 아닙니까? 11월? 2016년 11월? 지금 11월이죠.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정진석. 지금 정진석이 비서실장이죠. 박근혜 때도 정진석이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잊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막 유승민, 김무성한테 배신자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때 뭐 당대표가 김무성이었고 유승민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원내대표 하면서 박근혜하고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배신자는요 정진석이에요. 정진석. 사람들이 김무성, 유승민 얘기하느라고 당시 정진석의 역할을 많이 잊고 있어. 박근혜 탄핵될 때 정진석이요 원내대표였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는데 11월 달부터는 박근혜가 완전히 정권이 흔들리고 힘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박근혜가 뭐 여당한테 야당한테 만나자고 하면 야당들이 안 만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정진석이 그때 공개적으로 뭐라고 하냐? 박근혜한테 대통령 국회로 와라. 국회로 와갖고 여야당 3당 대표 회담해라.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다 함께 만나서 진정성을 갖고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해법을 논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박근혜한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거 버틸 때 아니야. 와야 돼. 국회 와서 지금 조아려야 돼.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 원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어떤 말을 하냐. 정말 나쁜 새끼죠. 내가 볼 때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4월 달에 지난 4일 열린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사실은 이게 박근혜 탄핵하는데 민주당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당시 뭡니까? 이 여당에서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탄핵에. 그때 이거 바람잡이한 게 누구냐면 정진석이에요. 정진석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 당시 의원총회에서 당시 현기한 정무수석이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명단까지 보내는 등 노골적으로 원내 지도부 구성에 개입했으나 내가 그걸 찢어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청와대가 지금 여당 활동에 지금 당무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현 수석과 나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막 상임위원장, 간사단 누구 하라고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진석이 열받아갖고 이거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박근혜한테 나야 형기와냐 택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비대위 출범할 때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엄청난 압박이 있었다. 뭐냐면 비대위 뽑을 때도 청와대에서 엄청 압력했는데 내가 그거 거부했고 엄청 압력이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박근혜 12월 달에 탄핵시켜야 되는데 탄핵합시다. 그 말 아닙니까? 정진석이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박근혜 탄핵 잘 된 거니까 정진석이 훌륭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 지금 유승민한테 배신자 하는 유권자들 잘 알아라. 지금 윤석열 옆에 붙어있는 저 정진석이가 박근혜 탄핵하는데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한테 탄핵합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일 앞서선 게 정진석이에요. 아, 우리 입장에서 좋은 사람이지. 우리 입장에서 훌륭한 사람인데 보수한테는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새끼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윤석열 비서실장인데 저는 윤석열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은 아마 정진석부터가 윤석열 등 뒤에서 칼 꽂을 놈입니다. 저는 그런 거 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진석이 박근혜한테 국회 와서 대화하라 한 게 진심이라면 지금 본인이 비서실장 아니야. 윤석열 요번에 안 온다는 거 아니야. 시성연설 11월 4일 날 국회 와야 되거든요. 그때 오라고 해야죠. 더 와야지. 지금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많고 본인이 뭔가 말해야 되는데 도망가지 말고 원래 안 오려고 했어도 이 정도로 일이 컸었으면은 이제 와야지. 직접 정진석이가 박근혜한테도 국회 오라고 막 했잖아. 그럼 정진석 너 이게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박근혜보다 윤석열이 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심각해. 윤석열 오라고 해야지. 할까요? 할까요? 하여튼 지금 정부 돌아오는 꼬락서니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난 요새 보수 패널들 방송에서 나 사람 말고 싶으면 웃겨 죽겠어요.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이제 정말 끝으로 가고 있다. 그게 지지율로 많이 보였고 앞으로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어떤 일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슈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근데 아직 냉정하게 따지면 아직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거든요. 아직 절반 안 지났잖아요. 근데 벌써 이 모양이야. 참 한심하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